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는 겨우 5메가픽셀짜리 카메라와 저해상도 화면, 그리고 3G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기술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기술에 비하면 고대 유물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10년 후 우리의 전화기는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어떤 모습일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은 귀찮은 기분이 들어서 음식을 시켜 먹겠다고 결정합니다. 무인 택시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내죠. 여러분의 기기는 2020년의 표준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얇고 화면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순간 36메가픽셀 듀얼 카메라를 장착한 내부 동작 인식 센서가 여러분의 시선을 감지하면서 전화기를 잠금 해제합니다. 또한 이 스마트폰은 완전히 투명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본체 뒤에 있는 여러분의 손이 잘 보이죠. 하지만 시간, 날씨, 문자, 전화 등을 비롯한 필요한 아이콘과 위젯 또한 스마트폰에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음식은 10분이면 배달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배달원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쿠터에 설치된 내장 카메라를 통해서 배달원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감자튀김 한두 개를 훔쳐먹을 수도 없죠. 여러분은 택시기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이제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모바일 게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책처럼 펼칩니다. 그러자 스마트폰이 작은 태블릿처럼 바뀌네요. 게임의 그래픽이 얼마나 멋진지 마치 진짜 경주하는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차를 운전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구부립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접히는 화면과 배터리를 장착한 스마트폰은 2018년에 생겨났습니다. 화면을 더 크게 만들려는 개발자들의 시도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공간 100%를 다 활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휴대용 TV로 영화나 영상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택시가 여러분의 집 앞에 차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밀지 않아도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서 손가락을 옆으로 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카메라가 그 동작을 인식하면서 앱을 종료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은 다시 태블릿을 전화기로 접고 전화기를 팔찌처럼 손목에 두릅니다. 이 팔찌를 장착한 채로 여러분은 집으로 다가가서 현관문 열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목소리, 얼굴, 눈 색깔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출시될 신기한 기기는 팔찌 전화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작고 탄력성이 좋은 스마트 팔찌의 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팔찌가 여러분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고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에 전화기 화면이 달려있는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2030년에 여러분이 이 멋진 홀로그램 전화 팔찌를 가지지 못하게 막는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충전해 놓을 수 있는 작으면서도 접히는 배터리와 여러분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는 고품질의 홀로그램이죠. 만약 스마트 팔찌가 2030년 전에 출시된다면 아마 그 팔찌는 일반적인 건강 팔찌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스루 전화기를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무선 충전기는 2020년의 충전기와는 달리 기기를 훨씬 더 빨리 충전시킵니다. 10분이면 100% 충전되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이틀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한 일부 현대 기기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만 햇빛이 밝지 않거나 햇빛이 자주 들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몸과의 마찰에 의한 충전 방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종의 운동 에너지인 셈이죠. 스마트폰의 뒷면을 문지르면 충전이 될 거예요. 아, 피자가 벌써 도착했네요. 여러분이 페페로니랑 치즈를 신나게 먹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기름진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지 않고 여러분은 손짓만으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8K 영상으로 된 홀로그램이 스마트폰 위에 즉시 나타나면서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빨리 와달라고 하네요. 얼른 와! 여러분은 금방 가겠다고 친구들에게 약속합니다. 미래의 스마트폰은 이러한 고화질 영상도 몇 초 만에 재생해냅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는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요. 가능한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데이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옛 기술을 되새겨봅시다. 1G 이동통신 기술은 초당 1.9kb를 속도로 제공했으며 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1991년에는 2G가 등장했고 그 속도는 대략 9에서 14kb였습니다. 2002년에는 3G가 등장했고 그 속도는 최대 3.4Mb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4G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1GB의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5G가 등장했고 그 속도는 초당 6.5GB였죠. 모바일 데이터는 8에서 10년마다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는 6G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1TB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그 속도는 250편의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로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TV쇼와 영화를 보는 건 그냥 창밖을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심지어 화면 속 화질이 현실보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능한 건 두 단어 덕분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10년 후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용량이 거의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도 바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5D 디스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작고 얇으며 투명한 디스크는 불과 얼음의 내구성이 있으며 360TB의 데이터를 수십억 년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지금의 USB 드라이브처럼 가까운 미래에 흔해질 거고 스마트폰에 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무인 택시를 탑승해서 친구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창밖의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켜고 100배로 확대합니다. 카메라가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네요. 지고 있는 해를 향해 날아가는 새떼도 보입니다. 새들의 부리와 깃털이 반짝이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때 여러분의 전화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이 새는 바위 비둘기입니다. 나한테는 아름답게만 보이는걸? 이라고 생각한 여러분은 5GB짜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합니다. 당연하지만 업로드는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급정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수리 서비스가 곧 올 거라고 말하네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인 건 여러분에게 수리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손목에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은 차에서 내려 엔진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엔진, 전선, 빛나는 것들,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증강현실 앱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로 차 내부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앱이 진단을 수행하면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표시해주네요. 그리고 고치는 방법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에 여러분이 엔진을 직접 수리합니다. 2020년에는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가구, 옷,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만으로도 집을 수리하거나 꾸미는 것과 관련된 충고 및 추천 사항도 받을 수 있죠. 증강현실 기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 및 일부 주방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체에 대한 외부 의학적 분석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택시에 탑승하고 마침내 파티장에 도착합니다. 음악, 음료, 음식, 그리고 마당에는 작은 분수도 있네요. 잠깐만! 바비가 정원용 호수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집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다들 자신의 스마트폰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야기하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피드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투명 화면이나 무제한으로 빠른 인터넷이 없었던 2020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떠올립니다. 그 시절은 배터리가 몇 시간 만에 방전되고 전자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았던 시절이었죠.
잠깐의 향수를 느낀 후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해집니다. 2050년의 이 파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인류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어되는 초박형 렌즈에 내장될 것입니다. 가상은 현실과 완전히 섞이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실제 사람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생각해보니 정말 묘하네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